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골 구조에서 볼트 접합에서의 지압 강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정리했던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실제로 철골에서 접합은 크게 뭐가 있죠? 크게 볼트 접합이랑 용접 접합이 크게 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먼저 볼트 접합에 대해서 정리한 것 중에 어떤 걸 했냐면, 이제 이 볼트가 어떻게 파괴될까를 가지고 그냥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뭐 볼트가 여기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요 볼트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힘이 이렇게 당긴다 하면 볼트 자체가 끊어질 수 있죠. 볼트가 이렇게 끊어질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볼트의 전단 파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장력이 작용한다, 볼트 접합에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도 파괴가 될 수 있죠. 볼트의 인장 파괴가 날 수 있고. 볼트 입장에서 보면 전단 파괴도 일어날 수 있고 인장 파괴도 일어날 수도 있다. 그쵸? 분명 그것도 파괴 모드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이전에 이 판 같은 경우, 이 판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쭉 당긴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 고력 볼트는 강도가 우리 F10의 뭐였죠? F10의 T? F10의 T, 뭐 F8의 T, F13의 T 이런 거 있으면 인장 강도가 몇이었어요? 거의 1000이었죠. 거의 이거 800이고. 근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강구조에서 나오는 다른 이런 판 같은 거는 보통 예를 들어 뭐 SS 400이다 예전에, 그러면 이거는 기껏해야 400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고력 볼트에 대한 이런 강도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라는 것도 이전 정리들에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쨌건 이거는 이제 책이나 이런 거에 다 나오는 거니까, 광고주 기준이나 이런 거에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굉장히 단단해서 이렇게 당기면 또 어떤 파괴 모드가 있을 수 있냐면, 얘가 이렇게 당기면 이 볼트가 누굴 눌러요? 이 판을 누름으로 해서, 누른다는 게 지압이죠. 사실 지압하면 누른다, 그죠? 누르는 겁니다. 이 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비유를 하면 엄청나게 강한 뭐 철이 있는데, 여기 뭐 나무가 있다. 나무에다가 만약 못을 이렇게 박았다. 나무 이렇게 있는데, 그죠? 뭐 볼트 너트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강하게 하면은 이 나무가 찌그러지죠. 일로 들어가 버리겠죠. 그런 식으로 찌그러지면서 파괴가 날 수 있다. 이게 지압 강도인데, 지압 강도를 어떻게 구하냐, 그죠? 이거를 강구조에서는 결국은 이제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식을 그냥 이 식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쓰면 되는데, 그죠? 그냥 식에 나와 있는 데 쓰면 되는데, 각각의 식에서 각각의 변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 그죠? 어차피 지금 외워도 까먹으니까 계속 보면서, 이렇게 얘가 변수가 되겠구나.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지압 강도가 크겠네, 작겠네, 약간 요런 거 정도까지 보고 정리를 마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볼트 구멍의 지압 강도, 즉 이거는 볼트 구멍에서, 그죠? 볼트 구멍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죠? 어떻게 보면 판에서, 판이 찌그러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기준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볼트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어서 이 볼트가 뭐 하나는 서운하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데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당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헷갈리니까 다른 색깔로 뭐 이렇게 있다 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긴다라고 했을 때, 그죠? 당긴다라고 했을 때 요 구멍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구멍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죠. 볼트를 접합하는데 실제로 얘가 너무 좁으면 어떻게 돼요? 이 구멍이 너무 좁으면 볼트 들어갈 때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시공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 볼트 구멍을, 실제 볼트는 요건데 요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 좀 더 볼트가 여기 있는데 좀 더 이렇게 크게도 하고 즉 뭐 표준 구멍이냐 뭐 대형 구멍이냐 뭐 단슬롯이냐 아니면 엄청 길게 이렇게 해서 장슬롯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지압 강도를 어떻게 계산해라 라는 게 있고, 그죠? 이런 구멍의 종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사용 하중 상태에서 고장력 볼트의 구멍의 변형이 설계에 고려됐냐 아니냐에 따라, 그죠? 즉 그냥 요약하면 볼트 구멍 변형이 고려가 됐냐 아니냐로 식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대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또 표준 구멍 이런 거일 때 RN 이 강도죠. 강도는 1.2의 LCTFU가 뭐보다 작아요? 2.4 DTFU보다 작아야 된다. 뭐일 때요? 뭐 표준 구멍, 대충 표준 구멍, 대형 구멍, 대형 단슬롯. 물론 장슬롯도 평행 방향일 때, 그죠? 어쨌건 여기서 또 뭐가 있어요? 요게 슉 뭐냐면 구멍의 변형이 고려됐을 때 요렇게. 그럼 안 고려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뭐일 때? 표준 구멍일 때. 그죠? 이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겠죠. 일반적인 케이스일 때. 그러면 아닐 때는 LCTFU. 똑같습니다. 뒤는 3.0의 DTFU. 그죠? 갑자기 기침 나오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볼트 구멍의 변형이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그죠? 볼트 구멍의 변형을 고려 안 하면 더 강도가 어떻게 돼요? 더 세다, 그죠? 더 셉니다, 그죠? 이러고 장슬롯일 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수직 방향일 때, 장슬롯이고 뭐 수직 방향일 때 지압력을 수직으로 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냐면 1.0의 LCTFU. 다 동일하죠. 앞에 숫자만 다르고, 그죠? 이럴 때는 좀 더 작게, 강도가 작다. RN이 작다. 근데 이거 뭐가 되겠어요? 다 보면 1.2일 때 2.4, 1.5일 때 3.0, 1.0일 때 당연히 2.0의 DTFU. 여기서 DT는 각자 D 볼트의 직경이고, 이 T는 판의 두께입니다. 판의 두께. 그죠? 즉 우리가 미분에선 DT가 아니라고요. 각각이라는 거. 어쨌건 이런 거는
사실 이런 식들은 그냥 보고, 그죠? 우리가 너무 사실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걸 지금 막 외운다라고 해서 머릿속에 그냥 탁 외워지는 게 아니고 계속 까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 식에서 결국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얘네들 LC, T, FU, D, T, FU, 그죠? 얘네가 우리가 어떤 값을 집어넣는 게 맞겠다 라는 거를 먼저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하고, 그죠? 나중에는 그러면 이제 식만 변형 고려됐어? 변형 고려 안 됐어? 변형 고려 안 한 게 좀 더 컸지. 그래서 1.2, 1.5 이런 것들, 1.0, 1.0 가장 작은 거. 그거는 슬롯이 엄청 길 때, 장슬롯일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입해 보면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촥 해놓고 이렇게 해서 볼트가 이렇게 있다. 해서 이렇게 당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샥 해서 샥 이렇게 되고 하면 이렇게 당기죠. 당기면 여기서 LC가 뭐냐면 LC가 뭐예요? 하중 방향 LC 하중 방향 순간경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이게 부재가 두 개 있죠. 이렇게 위판, 얘를 위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위판을 이렇게 당기면 이 볼트 각각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이 녀석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눌리죠? 이쪽으로 당기면 이 볼트가 있으면 이쪽으로 누르죠. 이쪽으로. 그죠? 얘를 당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볼트의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누른다고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요 끝단에 있는 얘네들이 파란 색깔에 대한 볼트에 대해서 LC는 순간경 뭐예요? 여기라고요. 요게 LC라고요. 이게 LC가 된다고요. 그죠? 여기 있는 이 10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LC나 T나 얘네 값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죠? 지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고 우리가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순간격이니까 요 뒤에 거, 이 녹색으로 된 거는 뭐겠어요? LC가 얘라고요. 여기 순간격, 여기가 LC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RN은 볼트 각각 계산한 다음에 이 4개면 이 각각 2개씩 똑같죠? 녹색은 녹색끼리 똑같고, 그죠? 파랑은 파랑끼리 똑같아서 계산한 다음에 왼쪽 거 곱하기 2, 오른쪽 거 곱하기 2 해서 더한 게 전체 지압에 대한 강도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볼트 하나당 강도, 지압 강도 계산해서 각각이 다 더해준 게 그 접합에 대한 지압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LC 알았죠? LC. 그죠? 그러면 이 T는 뭐예요? T는 피접합제에 둘게요. 피접합제. 즉 지금 누굴 눌러요? 윗판을 누르죠. 판을 누르죠. 지금 판을, 이 볼트가, 이 T는 이 녹색으로 된 이 윗판의 두께라고요. 이게 T라고요. 이상하지 않죠? 지금 다 뭐가 눌린다고요? 판이 찌그러진다고 했죠. LC, T 다 뭐예요? 판에 대한 내용이다. 그럼 FU,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볼트 접합이니까 FU 아까 F10
T 이런 거니까 뭐 1000, 800 이런 거 아니냐? 근데 지금 판을 누르는 거죠. 판을. 지금 LC랑 T랑 다 판에 대한 건데 FU가 당연히 뭐에 대한 강도여야 돼요? 판에 대한 강도라고요. 판에 대한. 근데 판은 고장력 볼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800이나 1000 이런 값이 대입되는 게 아니라고요. 얘가 만약에 이 판이 SS400이다 예를 들어서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FU는 400이 되는 거라고 400이. 그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해됐죠? 즉 앞에 계수 있고 LC, T, FU는 다 뭐라고요? 판에 대한 거다. 뒤에 2.4에 요 D는 뭐가 돼요? D는 볼트. 갑자기 볼트 나왔죠? 볼트의 직경, 공칭 직경이 된다고. 아시겠죠? 그죠? 얘가 만약에 볼트를 22짜리 썼으면 그죠? D22짜리 썼으면 직경 22가 되는 거라고요. 요 T는 다시 뭐예요? 피접합재. FU도 판. 즉 우리가 지압 강도를 계산할 때 결국 이게 뭐예요? 나누면 LC는 뭐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2의 D보다 작다는 얘기죠. 즉 이 순간격은 그죠? 이 순간격은 얘가 만약 LC가 엄청 크다고 해도 강도가 무작정 증가하는 건 아니라고요. 즉 이 볼트 사이의 간격이나 이런 거를 엄청 키운다고 해서 무작정 이 지압 강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최대 뭐예요? 한 이 볼트 직경의 2배 정도만 떨어져 있으면 지압에 대해서는 최대 강도 발현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 기준을 보면서 이 순간격이 내가 이렇게 당겼을 때 누르는 방향에 대해서 공칭 볼트의 직경의 2배 정도 이상 확보하면 지압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최대 강도로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라는 것까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딱 배근된 요 상황만 보고 우리가 뭐가 거버날지도 실제로는 뭐예요?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얘가 만약에 굉장히 넓다. LC가 굉장히 넓다. 그러면 결국 이 직경의 2배가 거반하겠네. 라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실제 설계를 한다라고 해도 그러면 간단하게 딱 간격 보고 넓다 그러면 직경의 2배 한 다음에 계산해서 그죠? LC 계산 안 하고도 대략적으로 이 강도를 추정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나머지는 들어가는 값은 다 똑같다. 들어가는 값은 다 똑같고 이제 볼트 변형이 고려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1.2냐 뭐 1.5냐 아니면 뭐 슬롯이 장슬롯이냐 표준이냐에 따라서 뭐 1.0이냐 요런 게 결정된다. 그죠? 그 각각 되는 거는 이제 기준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서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이번 정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요? 지압 강도는 판이 찌그러지는 거다. 그래서 이 지압에 대한 식 안에서 LC, T, FU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값들은 다 판에 대한 거를 넣는 거다. 그리고 LC가 계산될 때는 이제 하중이 작용할 때 이 볼트가 어느 쪽으로 누르냐 어느 쪽으로 찌그러뜨리려고 하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무작정 LC가 길다고 해서 지압 강도가 커지는 건 아니고 어떻다고요? 최대 직경의 2배, 볼트 직경의 2배 정도까지 2배 정도만 되면 최대 강도를 발현한다 라는 것까지 이해하면 어느 정도 지압 강도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거나 그런다. 그러면 이제 자주 그냥 식을 보고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거는 늘 그렇듯 이제 이게 이 식들의 의미를 알고 대충 이렇게 식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일단 오늘 말씀드린 정리한 내용을 잘 이제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음 이제 정리해서 이 예제 같은 거를 풀어보면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계산되는지 하면 확실하게 복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